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프 TV입니다. 연속으로 해서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망고 스트리트 책 내용 좀 흥미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난쟁이 피터. 요것은 솔직히 예전부터 읽어야지 하면서 내용이 또 그 머시멜로우하고 몇 별반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미루다가 좀 전에 이제 커피숍 가서 읽었는데 참 이거 자꾸 이제 눈물이 흘러내려갖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일단은 주인공은 이 피터라는 아이인데 저 태어날 때 그 미수가 비슷하게 태어나서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 노틀담의 꼽추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놀리고 140에서 이제 키가 멈춘 거죠. 성인이 돼도 이제 그 키를 이제 못 벗어나는. 근데 주변에서는 놀리고 또 아버지가 엄청난 이제 술주정꾼, 그 베트남 참전 용사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근근히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엄청 놀리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런 이제 피터에게 엄청난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참 이게 그 불행은 그 느닷없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자신이 상당히 이제 믿고 이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엄청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를 가면 이제 친구들이 괴롭히고, 그 괴롭힘에 맞서서 싸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아로 찍혀버리고.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 투벅투벅 걷다 보니까 그 뭡니까 그 빌딩이 무슨 스퀘어더라? 엠파이어스 빌딩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 피터라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기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면 어머니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별이 됐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했던 약속이 못 지키게 됐네 하면서 그 원래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같이 올라가서 좀 이렇게 내려다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이렇게 상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자꾸 눈물이 흐르려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읽었거든요. 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누워서만 읽으면은 몸에 무리가 와서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게 되면 이 책만 읽다 보면. 그래서 커피숍에 가게 됐는데 읽다가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가지 나는데 윈스턴 처칠에 대한 그런 뭐 아주 좋은 사람 저는 이제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서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기존에 있는 그런 미 중앙은행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일명 뱅커들을 되게 좋게 표현하는 책을 보면 그냥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그 정글만리를 쓰신 그 태백산맥을 쓰신 분이죠. 정글만리를 읽다가 그냥 책을 안 읽겠습니다. 2부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게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이제 덮어버리는데 물론 이제 그게 저의 뭐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도 이건 아니다. 근데 이게 난쟁이 피터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처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는 물론 그 사람 학살자 글쎄요 비교가 될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틀러보다도 더 많은 저는 학살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거 저 서프라이즈라는 데서도 나와갖고 엄청나게 이제 방향이 잃었던 내용인데 뭐 인도의 사람들을 수천만 명을 이제 굶어 죽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갖고 상당히 좀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것도 그랬고 또 원래 이렇게 좀 책을 소개할 때는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제가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겠다. 9.11 테러를 또 여기서 담았는데 그거는 이제 비행기가 뭐 충돌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써버리는 바람에 이게 좀 그 마인드 컨트롤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감동적인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책을 읽으시면은 이제 목표하고 목적하고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 다 의미가 다르게 쓰인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질 거고요.
근데 이제 피터도 그렇고 피터의 아버지도 그러고 전부 잘못된 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피터가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버드 대학교 그 법학과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다 틀렸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건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모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그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히 그 돈에 너무 눈이 멀어서 상당히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됐는데,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땐 다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죽을 때 인간으로 죽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 다 동물로, 그러니까 축생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막 조센징하면서 놀렸을 때 뭐 축생이라는 말도 쓰고 했는데, 동물로 죽는다 이래요. 인간답게 죽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돈에 이렇게 눈이 멀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 돈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좀 수반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돼도 좋은 것, 그곳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남에게, 그러니까 홍익정신이 여기에 들어가면 상당히 괜찮아요. 목표가 되는 것은, 돈이 목표가 되는 거는 괜찮죠. 나는 돈을 벌어서 이것을 또 어떻게 쓰겠다라는 목표가 생기면 괜찮은데,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한 거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참, 이거 원래 제가 이렇게 책을 소개를 하려고 이 책을 갖고 나온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제 느낀 바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시멜로우라는 책하고 뭐 비슷하게 그렇게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어떤 성공기 그를 그리는 것은 어떤 패턴이 쭉 있는데, 요것도 이제 난쟁이 피터도 거기에 준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더 휴머니즘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은 그 여러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참 책을 읽으면서도 작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어떤 몸에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내가 남들과 너무 많이 달라서 어떤 이렇게 주위로부터 이렇게 분별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태까지 내 목적이 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면은 상당히 좀 많은 깨우침이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요 책에 앞서서 다른 책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래다가 여기 나오네요.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정신이 많이 또 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가. 홍익정신이라 그러죠. 널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그 정신이 있을 때 그 부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뭐 초반에는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이 피터라는 사람한테 극악무도한 그런 뭐 길거리에서 자는,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숙자를 면치 못할 것 같은,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까지 그 졸업하게 되면서 이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말씀을 드릴 때 다 말하면은 읽는 사람이, 여기 영화도 이제 다 결말을 말해 보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죠? 그 식스 센스 영화에서 뭐 어 그 누구야, 머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까지신 분 이름이 뭐였더라? 아, 하여튼 그 사람이 뭐 귀신이다라고 누가 얘기해갖고, 윌 스미스, 이름 뭐지? 제가 이 영화를 잘 안 보니까, 하여튼 그 사람이 귀신이라고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게 반전인데, 반전을 미리 다 말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또 어떤 기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피터가 아주 급할 때 그게 이제 또 반전으로 또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소한 재미를 또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이 지금 어느 곳에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불편할 수는 있어요. 돈이 많이 없으면. 그런데 그게 불편한 게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또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그 가난을 알아서 더 큰 어떤 면역력이 생기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읽기 전에 뭐 원자에 대한 책을 또 읽어봤는데, 그거 읽으면서 갑자기 아무도 본 사람은 없죠.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나도 미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로도 볼 수 없는 그런 미세한 단위까지 갔을 때, 그거 참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 존재를. 그런 생각할 때 그 옛날에 또 릭배송이 찍은 영화 그 제5원소라는 그 영화가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제4원소를 불, 물, 흙, 바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5원소가 뭐였죠? 사랑. 이것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를 이제 컨트롤 하려는 것은 제 턴오프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책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금 허황된 이런 매트릭스 세계에 갇혀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보면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10분이 훌쩍 넘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난쟁이 피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요. 좀 원래는 이렇게 어떤 스토리텔링 있는 거보다는 그 뭐 논픽션 책을 아니 픽션을 많이 읽었죠. 그리고 과학 서적 이런 것들을 좀 읽었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의 휴먼 드라마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로프일 TV였습니다.